혹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고 간 수치가 높다는 말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결과지를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매일 아침 피곤함을 느끼지만 그저 잠이 부족해서라고 자기 위안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인간은 이미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간이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간은 70%가 손상되어도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간으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비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 관련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간 수치가 높다고 나왔나요? 병원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 질환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은 술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간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50대 주부, 20대 직장인, 심지어 10대 학생들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간 건강의 가장 큰 적은 술이 아니라 바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에요. 이제간 질환은 특정 연령대나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일하는 직장인,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바쁜 일상에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는 1인 가구까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활동량은 줄고 배달 음식 소비는 늘었죠.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특히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과부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기계가 망가지듯 우리 간도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라는 점입니다. 70%가 손상되어도 남은 30%만으로 재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간이 70%나 망가져도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간은 아프지 않아요. 아프기 시작할 때는 이미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간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 지키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뭔가요?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라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말 그대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지방간입니다. 간 세포에 지방이 5% 이상 쌓이면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피로감도 통증도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간은 깨끗한 붉은색인데 지방간은 노랗게 변합니다. 마치 기름이 스며든 것처럼요.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단순 지방간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지방간염, 다음엔 간 조직이 굳어지며 간경변, 결국에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간암 발생 원인 1위가 과거에는 B형 간염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인구가 늘면서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명확한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재까지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약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치료법이자 예방법입니다. 약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손에 치료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은 복부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모두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이 문제가 됩니다. 하루 3끼 흰 쌀밥에 면, 빵, 과자 등 탄수화물 비중이 매우 높은 식단이 지방간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회복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경병까지 진행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오늘부터 간을 생각하는 생활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기름진 음식보다 밥이 더 위험하다고요?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간에 더 위험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밥이나 빵, 점심에 또 밥, 저녁에도 밥, 중간중간 떡, 과자, 빵, 음료수까지. 우리의 하루는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모두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쌓이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지방간의 주범이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소위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일 주스, 스무디, 꿀, 현미밥, 통밀빵 같은 것들도 결국은 탄수화물입니다. 물론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는 부담이 됩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는 게 좋아요.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액상 형태의 탄수화물은 더 위험합니다. 주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음료 등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결국 더 많은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그리고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밥, 밀가루 등 대신 통곡물, 채소, 콩류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런 식품들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한 끼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밥그릇 가득 담긴 밥 대신 반 정도만 담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채소로 채워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간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 살이 많이 안 쪘는데 그냥 배만 좀 나왔을 뿐인데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계의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안심하시죠? 하지만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체형입니다. 특히 복부, 즉 배에 지방이 쌓이는 것은 간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지방, 즉 피부 아래 쌓이는 지방이고 다른 하나는 내장지방, 즉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입니다. 이 중에서 내장지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내장지방은 활성화된 지방입니다. 마치 작은 공장처럼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죠. 그 중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있어요. 내장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은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내장에서 나오는 혈액은 모두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간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간세포를 공격하고 결국 간이 손상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른 비만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지만 체내에는 내장지방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량지수 BMI는 정상이어도 복부 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허리 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남성은 90cm 약 35인치, 여성은 85cm 약 33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키를 2로 나눈 값보다 허리 둘레가 크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복부 비만은 간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며 특별히 관리하도록 권고합니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병행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간 건강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와 일주일에 2에서 3회의 근력 운동으로 복부 비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힘들다면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등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 관리에는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충분한 채소를 섭취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간 수치 좀 높은 거겠지? 나중에 관리하면 되겠지?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와도 이렇게 생각하며 미루십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간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들과 달리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간이 손상되어도 통증이 거의 없고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간암 환자의 약 80%는 진단 당시 이미 간경변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간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간이 굳어지고 섬유화되는 간경변까지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간경변은 간 기능에 심각한 저하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피로감, 소화불량, 속쓰림 정도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진행되면 황달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함, 복수배에 물이 차는 현상, 정맥류 출혈, 간성, 뇌증의식 저하, 혼수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간경변까지 진행되면 간 기능이 크게 떨어져 다양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간은 우리 몸의 공장이자 정화시설입니다. 이 기능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간이 망가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간암입니다. 한국인의 암 사망률 2위가 바로 간암입니다. 다른 암들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며 재발률도 높습니다. 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35% 정도로 다른 암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간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AST, ALT라 불리는 간 수치 검사와 초음파 검사는 간 건강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간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만약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은 회복 능력이 뛰어난 장기이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간을 지킬 수 있나요? 복잡하고 어려운 건 싫은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간을 지키는 방법, 너무 복잡하지 않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세요. 밥그릇 가득 담긴 밥보다는 반 정도만 담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채소로 채우세요.
식사할 때 접시를 머릿속으로 나누어 보세요. 14은 탄수화물밥, 빵 등, 14은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등 나머지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을 더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둘째, 야식과 간식을 줄이세요. 밤 10시 이후에는 주방 불을 끄세요. 야식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위해 간이 계속 일해야 하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일주일에 2에서 3회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효과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운동은 간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넷째,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드세요. 과일 주스 한 잔에는 과일 34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은 거의 없죠.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주스 형태로 마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간에 부담을 줍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어서 섬유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세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간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간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술은 적게 그리고 간에 휴식 시간을 주세요. 술을 마시더라도 간에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연속으로 3일 이상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완전한 금주가 어렵다면 최소한 간 휴식일을 두세요. 연속으로 3일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한 번 마신 후에는 최소 2에서 3일의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간 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간 수치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40대 이상, 비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대부분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한 간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간을 생각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간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일상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